어르신 여러분, 희망찬 새 시대가 열립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변화와 디딤돌 소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매달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며 약값 걱정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노후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셨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대신할 새롭고 획기적인 복지제도 디딤돌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복지 정보를 알려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한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지원해온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 차, 심지어 자녀의 재산까지 모두 따져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때문에 지원이 끊긴 사례.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하셨습니다.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양가족이 있다고 지원이 끊기는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죠. 낡은 집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받지 못한 사례. 충남에 사시는 7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0년 된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간 낡은 집이었지만 이 집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되지 않는 낡은 집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서울에만 15만 명, 전국적으로는 4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신청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서류 준비와 심사에 23개월이 걸렸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여러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강원도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 서류 저 서류 떼러 다니라고 하니 포기하고 싶더라. 그냥 안 받고 말지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힘든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정말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제도였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딤돌 소득이 그 답답함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새 복지제도 디딤돌 소득이란? 디딤돌 소득은 2022년부터 서울시가 시범 운영한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만 보면 된다는 점입니다. 집이 있든 차가 있든 자녀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는 돈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저는 2024년 서울시 디딤돌 소득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첫 제도입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에게 자녀 재산을 조사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주요 특징. 지원 금액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비보다 평균 25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최대 월 95만 원, 2인 가구 최대 월 157만 원, 3인 가구 최대 월 200만 원, 4인 가구 최대 월 244만 원.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표준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부족한 40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과정, 복잡한 조건 없이 오직 소득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훨씬 간소화됩니다. 자동 전환 및 유연한 운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디딤돌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지원금이 자동 조정되어 끊길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 유지, 의료비,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지난달부터 디딤돌 소득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재산까지 조사받아야 해서 신청을 포기하셨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약값 걱정 없이 병원도 다니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요즘은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소득 덕분에 매달 80만 원을 받게 되셨고 이제 마을 경로당에서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리신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친구들에게 떡도 사주고 이제 빚진 마음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디딤돌 소득은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아드리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3. 서울시 시범 운영의 놀라운 결과, 삶의 질이 달라졌다. 서울시의 3년간 시범 운영 결과 디딤돌 소득은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가지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일자리 참여 증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해도 지원이 끊기지 않으니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로소득이 평균 31% 늘었고 취업률은 28%에서 36%로 크게 뛰었습니다. 강남구의 69세 박미경 할머니는 디딤돌 소득 40만 원으로 생활이 안정되자 동네 카페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는 일을 하면 지원금이 끊길까봐 두려웠어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의 보탬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립 성공률 2배 증가, 디딤돌 소득을 받은 분들 중 8.6%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탈수급률 4.2%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구의 7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원금으로 여유가 생기자 경로당에서 관리 일을 시작했고 결국 지원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행복지수 급등, 생활 만족도가 24% 상승했으며 특히 자녀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울증은 18% 줄고 스트레스는 22% 감소했습니다. 송파구의 73세 최옥순 할머니는 이제 약을 사야 할지 쌀을 사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는 둘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 및 사회활동 활발, 병원 방문율 32%, 약 구매율 27% 증가로 건강이 개선되었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는 29%, 봉사활동은 15% 늘었습니다. 용산구의 72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제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웃을 여유가 생겼어요. 노래 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배우고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디딤돌 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4. 전국 확대와 여러분의 준비. 좋은 소식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3월 단계적 전국화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부터 시작해 중소도시, 농어촌까지 퍼져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도 곧 시행될 테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정보 확인,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통장 내역, 연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녀 재산이나 집, 차는 전혀 따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현재 소득만 중요합니다. 일자리 탐색,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자리를 탐색해보세요. 지원이 끊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함께 혜택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 신청을 망설이셨지만 동사무소에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30분 만에 신청 끝났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친절한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복지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기 싫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기둥이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여러분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9세 김명자 할머니는 디딤돌 소득을 받기 전에는 매일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걷기도 힘든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셨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80만 원의 디딤돌 소득을 받으면서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취미생활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채화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김명자 할머니의 그림은 지난달 구청 전시에 전시되기도 했답니다.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가족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74세 박순금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돈 달라는 전화만 올까봐 겁나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아들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명절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물도 들고 갈 수 있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봉구에 사시는 80세 정민식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 약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한 달에 반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참았어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에요. 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이제는 약을 제때 먹을 수 있게 됐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디딤돌 소득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꼭 건강을 챙기세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미루던 병원 검진도 받고 약도 꼭 챙겨 드세요. 지금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 준비하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은 첫 발걸음을 떼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복잡할 것 같아, 겁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여러분의 신청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복잡한 조건 때문에 좌절했던 분들, 이제 소득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이미 1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